저도 지금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참 동안 댓글들을 읽다가 제가 봤을 때 주제하고 일치한다 싶은,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일치하는 댓글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거든요. A라고 하는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A라고 해도 이 A라는 게 평균적으로 한 40% 이내가 A입니다. 이 40% 이내가 A인데 이거를 고등부에서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특목 대비를 하는 학원에서 보면 아이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애가 이 레벨에 있다는 거를 혼동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혼동하게 얘기를 해야 시작을 해보고, 시작을 한 다음에 그 레벨까지 올라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학부모님들 중에 자기가 기준한 레벨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레벨이 훼손되게 되면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제가 학부모님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는 아이의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고요. 결국에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견디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제가 특목고 얘기를 하면서 특목고에 가야 될 애들은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있는 애들도 있는데 보통은 경험을 하면서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댓글 상담을 하면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부터 영상 정주행하고 있는 지방 엄마입니다. 너무 상담 잘해주셔서 저도 용기를 내서 긴 상담글 남겨보려 합니다.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세요. 저희 아이는 저희 지방에서는 나름 입결이 좋은 학교를 다니는데요. 작년 기준 영과고 23명, 자사고 18명 정도 매년 보내고 있는 남중 2학년 학생입니다. 저희 아이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면이 있지만 선생님들의 피드백 영향이 강해서 수업에 충실하고 과제는 한 번도 안 해간 적이 없어서 학원이고 학교에서 성실하고 모범학생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기타 과목도 골고루 성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등 5학년부터 영재학급을 시작으로 영재원도 수료했고 과학에 관심과 아는 것이 많아서 아이도 저도 과고를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분위기도 아무래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중학교에서의 성적과 생활은 선생님들의 평과 발표율은 좋은 편이고 A는 무난하게 받아왔습니다. 근데 중1이 시작되면서 사춘기가 점점 오는지 열정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저랑 자주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도 점점 손을 놓아야 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고 느끼고요. 진로를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몰라 하고 골고루 성적이 나오다 보니 어느 한 군데 딱히 진로 선택을 하는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학년 중2 과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과학 수업이 담당 선생님이 두 분이 되었는데 한 분은 올해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이고 또 한 분은 30대 초반의 젊은 남 선생님이십니다. 50대 50으로 출제를 하고 계신데 젊은 선생님의 시험 문제는 괜찮은데 나이 있으신 선생님의 채점에서 감점이 8, 9점씩 생기고 최근에 수행에서도 선생님의 피드백이 중요한 아이이니 너무 긴장을 해서 완전 망쳐버려서 아무래도 기말을 100점을 맞아도 B가 나올 것 같네요. 아이 말을 들어보니 이 선생님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워딩을 중요시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주위 학원가에서 가서 상담을 하니 그 선생님의 특수성이 있고 기준이 모호하다. 작년에 그 선생님의 학생이 과학 90점 초반이 나와도 과고 입학했다. 걱정 마시고 3학년 되면 성적이 오를 것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나이 있으신 과학 선생님은 10을 꽉 채워야 하는 스타일이면 저희 아이 성격은 9 정도 답을 쓰는 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부할 때도 책을 그냥 눈으로만 넘기며 공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 과학 선생님 덕분에 현타가 오는지 바꿔보고 더 꼼꼼히 보려고 하고 있지만 의기소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고 있던지라 물투화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게 본인에게 어렵게 다가오고 완전히 본인 것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지 과학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자사고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일반고도 있지만 아이 성향이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너무 중요시하고 영향을 받는 스타일이라 학교에서 더 잘 챙겨주고 진로 결정에 더 좋은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자사고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아이 과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실하고 숙제를 안 하면 안 되는 아이, 학교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 수학을 재밌어하고 수학은 공통수학상, 정석 실력, 공통수학하, 기본 동시 진행, 과학에 대한 감정을 돌려놓으면 과거 다시 진행해봐도 되겠는지요? 하지만 수과학이 소름 끼치게 잘하진 않고 상위권이며 과고 전문학원에서는 저희 아이 정도 많이 갔다고 함. 하지만 진로 결정은 못했음. 세 번째, 만약 자사고로 돌려서 진행하면 물리, 화학 2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물리원, 화학원, 지구과학원, 생명과학원 탄탄하게 하고 가면 좋은지, 통합과학을 보고 가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어머니 마음이 좀 많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가 의기소침해지고 또 어머님이 생각했던 아이에 대한 평가가 좀 일부 무너지니까 어머니 아마 굉장히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실 것 같고요.
내용에 보면 학교 선생님 두 분이 들어가신다고 했잖아요. 한 분은 아마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 거 보면 그분 문제는 다 맞춘 것 같아요. 서술형 평가를 채점하시는 게 아마 나이가 드신 선생님이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이가 그 선생님의 기준을 못 맞춘 거는 아이가 이제부터 맞추려고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이는 앞으로 과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계속 그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을 맞추려고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불합리해 보일 수는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선생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원래의 아이 위치에서 나이든 과학 선생님 때문에 아이가 평가가 추락했다고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까탈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 까탈스러운 기준을 맞출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 자공고를 간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든 아이들한테 꼼꼼하게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잘하는 아이한테 더 많이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모르겠어요.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당권 근처에 있는 이 경기권 내 특목고 대비를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아이들을 굳이 챙기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오히려 걔네들한테 닥달을 많이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친구들이 특목고 학원에서 못 따라가면 또 다른 과학 학원을 또 다녀요. 이 경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하고 솔직히 잔인하고 못하는 애들까지 따로 케어할 시간은 없으니 버틸 수 있는 애들만 남아서 어마어마한 공부량을 견디면서 가요. 어떻게 하면 아이의 과학에 대한 좋은 감정을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바뀌는 거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은 자기가 느껴야 바뀌는 거지 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걔가 과학이 너무 싫다고 혹시 얘기했나요? 아니면은 뭐 과학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 글만 읽고 봤을 때는 좀 아이가 그러면서 또 의기소침해진 것도 보이니 이 모든 원흉은 그냥 그 나이 먹은 깐깐한 과학 선생님 때문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이분이 깐깐하지 않다고 보진 않아요. 이분이 깐깐하고 또 괴랄할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얘가 특목고 대비를 하고 자사고를 대비를 할 때도 이 괴랄할 정도의 기준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는 격려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어머니가 기대했고 어머니가 생각하던 그 아이의 이미지가 훼손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의 기준이 아이들한테 무조건 해가 되는 기준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하냐? 혹시나 이 선생님 때문에 못 간다고 해도 그게 과거가 인생의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얘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그러면서 더 자신의 인생에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삶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조심스러워서 진지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직 아이를 직접적으로 자세하게 본 적은 없지만 제 경험상 이렇게 서술하신 거를 보고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다치셨고 또 얼마나 솔직히 울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좀 속상한 부분에. 근데 아이가 커가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자극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 아이 뭔가 하려고 꿈틀꿈틀 대잖아요. 완벽성을 추구하는데 그렇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어머니도 여기다 써놓으셨잖아요. 눈으로 읽어서 보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워딩에 신경 쓰는 선생님이라는 건 뭐냐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서술평가가 50%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워딩이라는 게 제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원소하고 원자하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 워딩 한두 개가 날아간다는 건 아이가 꼼꼼하게 안 해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통합과학에 가면 그 워딩 자체가 요만큼의 차이로도 잘못된 거예요. 리보솜, 리포솜이 다른 거예요. 아이가 그 디테일함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한번 크게 되었으면 어떻게든 디테일하게 더 과학 용어를 맞추려고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특목고를 갔을 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목 대비해서 특목 대비 학원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장난이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날고 기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보통 특목 대비 학원에서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너무 무시한다. 아니 모를 수 있는데 물어봤는데 너무 무시를 받았다. 준비하고 안 왔다고 너무 무시받았다. 왜? 거기 가면 준비를 더 하고 밤새 가면서 디테일하게 해갖고 오는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이 아이는 그 아이들에 비해 건성으로 하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과거 영재고를 못 갈 수 있는 아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아이가 계속 밀고 나갈 수 있어야 과거를 가고 자사고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머니가 여기 쓰셨잖아요. 수학과학이 소름 끼치게 잘하진 않고 상위권이며 수학과학을 소름 끼치게 잘하는 아이들도 가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 중에서는요, 소름 끼치게 노력을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굉장히 굳건합니다.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는데 진행을 하려고 들어요. 죽을 똥 살똥 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과구 전문 학원에서는 저희 아이 정도도 많이 갔다고 하면 갈 수 있어요. 대신에 어머니가 말하는 소름 끼칠 정도의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고 하면 소름 끼칠 정도의 노력을 가하고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돼요. 이 아이는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한 처음으로 타격을 받은 거예요. 이걸 선생님을 맞춰서 자기의 공부 방식을 바꿀지, 공부 방식은 그대로 두고 선생님이 바뀌길 바랄지, 여기에 기로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라도 우리가 맞춰보자 라고 해봐야 얘를 데리고 과거를 준비하고 자사고를 준비할 수 있으신 거예요. 물투와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진도 상황을 보고 얘가 물어나온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지는 한번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 라고 하면 물어나온 위주로 반복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학까지도 얘가 꼼꼼하게 챙기게 좀 해주셔야 돼요. 용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꼼꼼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거나 자사고에 가면 한 문제만 틀려도요, 등급이 쭉쭉 밀려요. 숨 막힐 정도로, 소름 끼칠 정도로 불안감에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 너무 외부에서 원인을 찾지 마세요. 외부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아이한테 격려를 해주고 더 발전하면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고 봐요. 이거는 공부 방식도 바꾸고 본인이 좀 더 꼼꼼해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외부의 문제로만 치부하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시련들을 아이가 단단해질 수 있는 어떤 당금질로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아이의 단점들은요, 사회에서 얘가 성인이 될 때까지 갖고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렇게 선생님의 피드백이 없어도, 그리고 아이가 내성적인 면이 있지만 그렇게 깐깐한 사람들까지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응원해 주시고 준비를 같이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과학 감정이 돌려놓으면 과거 다시 진행해봐도 되겠는지요? 라고 했는데 애가 그만둔다고 했나요 혹시? 그러니까 어머니가 중단시킨 거면 다시 시작하는 게 맞고요. 아이가 중단한다 그랬으면 그런 감정 상태면 얘가 지금 다시 시작할 때 되면은 또 중3 때잖아요. 과학이 또 미끄러져 내리면 아이는 또 선행을 중단할 거고, 그러면은 악순환의 계속이에요. 힘만 빠지거든요. 그거 먼저 체크해 보세요. 자사고를 준비해도 과거 영재고를 준비해도 과학 선행을 많이 빼내는 게 좋아요. 지금 어머니 혹시나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어머니가 잡은 목표는요, 진짜 현장에서 보면요, 미친 듯이 죽을 똥 말똥하면서 막 잠이 부족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자면서 애들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태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투와투까지 했는데, 이 얘기는 물투와투는 한 번 돌면 좋아요. 근데 물리학, 화학, 고등학교 2학년 과탐, 생명 지구과까지 다 하면서 내신 대비도 퍼펙트하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괴물 같은 아이들하고 싸워야 과고, 자사고 같은 데를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요. 이건 제가 겁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정말 탄력성 있게, 회복 탄력성 있게 아이가 울면서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얘는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머니가 말하는 자사고라고 하는 곳이 선생님들이 친절해서 막 아이들 챙겨주고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만큼 달려들고 챙길 만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만큼 더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예요. 중3 과학 내신 정말 꼼꼼하게 챙기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서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통합과학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이거 끝내고 요거 하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영재고 들어가서 못 견뎌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어머님도 굳건하게 마음을 갖고 하실 거면 확실하게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 과거를 가고 자사고를 갑니다.
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돼요.